네, 안녕하세요. 미래탐구 영어 강사 이예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첫 순서로 발표 드리는데 이제 영어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제 강좌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저는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여의도고 영어 시험이 어떤지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어 시험의 주요 문항,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 영어 강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의도고 영어 시험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시험 범위는 일단 이렇게 되는데, 교과서 2과에 프린트 자료 17지문에서 25지문. 이거는 시험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보통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중학교 때 시험이랑 조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시험 범위를 보면 보통 교과서 2과 정도 나가는데 그게 단어 수로 환산하면 한 1000단어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교과서 2과의 모의고사 지문이 나가면 대략적으로 한 5000단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단어 수 기준으로는 거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더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의도고의 그런 이 프린트 자료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들, 뭐 여기 관악고, 뭐 장흥고, 여의도여고 이런 학교들은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데 하나의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2024년 3월 모의고사. 그러면은 그 모의고사 이제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여의도고는 작년까지는 프린트가 조금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프린트 안에 21년도 영어 있고 22년도 영어고 23년도 영어 있고 이렇게 조금 산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게 학생들이 자료를 얻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영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당연히 자료를 주지만,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기도 하는데, 근데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보통은 이렇게 모의고사 하나 단위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시험 준비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중은 사실 객관식이 24문항, 사실 요거는 이제 시험마다 달라서 큰 의미는 없고, 이제 객관식이 24문항, 서술형이 7문항 정도인데, 서술형 7문항 정도는 고등학교 시험에서 조금 평균적인 정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제 난이도인데, 제가 이렇게 띄워놓은 거는 요것밖에 없어요. 지금 평이한 난이도 보통 한 70%에, 결국엔 등급을 가르는 거는 이제 한 30% 정도가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등급제가 바뀌어가지고, 작년 2등급 11%가 이제 이번에 1등급 10% 정도잖아요. 작년 기준으로는 한 90점 초반대가 이제 10%에 들어온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여의도고도 첫 시험이 보통 쉬워요. 다른 학교도 똑같은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첫 시험이 쉽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주요 문항은 첫 시험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어떤 문항이 나오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거는 뭐 흔한 건데 변형이 됩니다. 원래 이제 지문에서 변형된 게 나와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라 이런 것도 원래 원문은 요거였는데 다른 말로 바꾼다던가, 요거는 뭐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써란데 이 단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을 무작정 암기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첫 시험 말고 조금 이제 기말고사랑 2학기 시험 가서는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문의 내용을 삽입하기도 하셔요,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본문 자기가 외운 게 아닌 다른 문장이 나오니까 그것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사실 드리는데, 설명회 때마다 얘기하는데, 무작정 암기하는 거는 사실 영어에서는 좋지 않아요. 시험 범위가 워낙 많고 변형도 자주 되다 보니까 암기하기보다는 지문의 내용의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과제 자료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제가 변형된 문제를 이렇게 나눠주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빈칸 서술형인데, 서술형 7문제 중에서 이제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나와요.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보통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가 요 문제인데, 이제 요약문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 원문에 있는 거를 이제 이 문장을 요약해라라고 했을 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써라 라고 하는 거니까,
본문을 아무리 외워봤자 본인이 요약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맞추기 힘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일단은 지문이해는 당연히 기본이고 비슷한 유형, 이렇게 빈칸 채워진 거를 조금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어순배열 문제인데, 이거는 타 학교에서도 다 똑같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뭐 이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그런 문장을 영작하거나 어순배열하는 건데,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1학기 첫 시험 때는 요것만 나왔어요. 문장만 영작하는 거. 근데 이제 2학기 가고 기말고사 가고 할 때 나온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주제문을 영작하라고 해요. 그러면 주제문 영작이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지문을 아무리 외우고 공부를 했다고 해도 본인이 영작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맞추기가 힘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나오는 시험은 맞아요. 근데 영어 실력이 조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험 기간에 비슷한 유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 때 나온 건데, 얘는 조금 유형이 독특하긴 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얘는 이제 잠깐 읽어드리면, 밑줄 친 A에서 C 중 한 명에게 조언하는 문장을 써라,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에 없는 문장을 영작하는 문장도 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문항을 일단 암기를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문장들은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작의 기초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꾸준한 주제 영작, 이게 보통 킬러로 나오기 때문에 주제 영작을 하는 거를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 유형인데, 어법상 틀린 거를 2개 고쳐라. 요거는 사실 흔한 유형이기는 해요. 고등학교에서도, 그리고 중학교에서도 나온 건데, 자, 근데 중학교 영어랑 고등 영어랑 차이가 뭐냐면, 중학 영어는 문법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험 범위에 있는 문법이 여기 출제가 된다면, 고등학교 어법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여기를 통암기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의도고 첫 시험인데요. 요게 첫 시험에서도 변형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 푼 학생도 조금 안쓰럽게 틀렸는데 그 변형한 거를 그대로, 이게 변형된 거를 모르고 찍어서 틀린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어법 문제 같은 경우도 기출 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개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요거 첫 시험에서는 안 나왔는데 어법을 고치는 것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의 기본 개념도 중요하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솔루션을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암기보다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출 포인트, 중요한 지문마다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하고, 이 3번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의도고 기출문제 유형의 문제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너무 일반적인 학교에 특화되지 않은 문제들만 있어서 학생들이 첫 시험에 가면은 처음 보는 유형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유형을 똑같이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비슷하게 핵심 어구를 이렇게 넣은 문장을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강좌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제가 처음으로 약속드리는 건 이 효율적인 영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작정 암기시키는 거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효과도 없고, 그리고 영어만 공부하다가 다른 과목 같이 망해버리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여의도고 출제 기조에 맞는 문제만 선별하고 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요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 수업을 수강하면은 요거는 다른 학권 자료에서 못 봤을 거다라고 하는 자료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외부에서 가져오는 자료도 그거 다 편집했었습니다. 학교에 맞게. 그래서 여의도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법 문제든 빈칸 채우기든 주제 영작이든 제가 이제 다 수정한 문제, 그리고 제작한 문제로 다 과제가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 반복.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면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게 할 거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거.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것만 위주로 점검하고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의도만을 위한 강의 컨텐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의도고에서 이제 나오는 출제 유형, 어법이 변형되거나 아니면 어휘가 동의어로 나오는 거, 그런 것들 제가 다 자료에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고 시험에 나오는 유형에 맞는 그런 자료만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업 방식인데요. 제 수업 방식은 테스트를 매번 3번 봐요.
요걸 말하면 학생들이 아주 기겁을 하고 싫어하는데, 근데 그 어려운 테스트가 아니라 해당 주차에 배우는 그 내용의 단어 시험 먼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날 그 배웠던 리뷰, 전 수업 때 했던 거를 리뷰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같이. 그 다음에 해당 주차 때 수업을 하고 그날 잘 들었는지를 제가 또 테스트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학생 관리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매 수업 종료하고 테스트 3개 본다고 말씀드린 거 문자 발송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달되는 학생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이 학생들은 제가 따로 불러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 이따 안내해드리겠지만 10시에 끝나서 당일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날 따로 불러서 제가 직접 1대1로 클리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 개강이고요. 매주 월요일 6시부터 10시. 그리고 3월 10일이니까 이제 학생들 개학하고 그 다음 주에 개강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에 제가 첫 순서였는데,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여의도 영어나 아니면 학생들이 어떻게 뭘 대비해야 되냐 이런 거 혹시 궁금하신 거? 선생님, 네. 그 단어 있잖아요. 네. 그 여기는 분류제가 따로 없다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네. 그 단어를 그 국제기 때 나오는 그 프린트만 정리해줘야 아니면 그 위에 것들도 선생님이 정리해주세요. 그 이외의 것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자료에도 일단 있고, 그리고 테스트도 제가 따로 볼 거고, 과제에도 다 그게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한테 이걸 외우라 그러면, 솔직히 제가 강의를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유의어들을 다 외우라 그러면 본인들이 그 중요성을 인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A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비슷한 유의어가 수가지가 있을 텐데, 이걸 다 외워서 이 중에 나온다는 보장이 있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게 과제에 녹여내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단어 같은 경우는. 답변이 선생님, 괜찮으실까요? 개강일은 일요일이고 수업은 월요일이에요. 개강일이 일요일. 3월 9일 개강일이 나와 있어요. 3월 10일인데 그 프린트가 좀 잘못됐나 보네요. 네, 10일이에요. 네. 아까 질문. 그 내신 준비하는 기간이 네. 뭐한 달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내신 준비 기간은 10일 날 개강은 보통 7+1 혹은 6+1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시험 때는 아마 7+1로 돼서, 제가 첫 수업 때는 보통 학생들한테 그 시험 유형이라던가 주요 문법 사항이라던가 그런 거를 제가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에 그 프린트에서는, PPT에서는 말씀 못 드린 게,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가 싹 다 바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시험 비중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은근히. 왜냐면은 교과서에 대한 자료가 이제 시중에 풀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내실 수도 있다. 그래서 교과서를 한번 본인이 이제 2월달 한 달 남았으니까 이제 3주 정도 남았을 때 교과서 한번 조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어법 문제 푸는 거, 그리고 어순배워 영작하는 것도 기본적인 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주 1회인 거죠? 네, 주 1회예요. 네, 주 1회로 진행할 거예요. 쉬는 시간은 4시간이면은 4시간이면 보통 제가 한 20분 정도 쉰다고 보시면 돼요. 요 안에서 중간중간. 네, 그렇게 쉰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수업 순서 좀 다시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해보시면 220분이 나와요. 네, 20분 쉬는 시간이라. 네, 제가 뭐 시간은 조금 유도리 있게 가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주요 예상문항 풀이 이쪽에서 이제 주제문 영작이나 조금 어려워하는 유형들을 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제문 영작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의 지문이 있으면 주제문을 여러 가지, 뭐 수백 가지 방법으로 영작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은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업 시간에 그리고 과제에서 퀴즈에서 계속 반복해서 시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